네, 안녕하세요. 유이쌤입니다. 수영특강 2강 2점 문제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A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구간 원을 지나서 정지에 있는 B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다. 자, A와 B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서 등속도 운동을 했고요. 자,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9분의 2mv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 A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은 2mv인데요. 자, 여기서 힘을 받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어느 시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충격량을 받으면서 이만큼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 B가 같이 운동을 하게 됐는데, 자, 이 둘이 같이 이제 충돌해서 운동을 할 때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힘도 같을 거고 시간도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B가 받은 충격량이 9분의 2mv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바로 B가 가지게 되는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B의 운동량. 근데 처음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만큼 B가 운동량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B는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V'. 그럼 V'이 얼마야? m 날리면 9분의 2v가 되거든요. 즉 B가 A와 충돌한 다음에 9분의 2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얘네가 속도가 9분의 2v였다는 얘기예요. 같이 운동한 속도가.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들을 이제 하나의 물체로 본다면 질량이 3m이고요. 그죠? 속도가 9분의 2v니까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야? 3분의 2mv가 되는 거죠. 즉 2mv였는데 3분의 2mv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날아간 거죠? 3분의 4mv가 없어진 거야. 어디서 없어진 거야? 여기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분의 4mv.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4h인 곳에서 서로 다른 재질을 향해 이제 가만히 놓았더니 A는 정지했고요. B는 이제 튀겨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충돌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가 똑같은 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충돌 직전에 이들의 속도는 동일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충돌 직전에 A가 P였으면 B도 운동량이 똑같이 P였을 거예요. 왜? 속도가 같고 질량도 같기 때문에 운동량이 똑같았을 거야. 근데 얘는 얼마가 됐어? P에서 정지했으니까 0이 된 거고요. 자, 얘는 튀겨져 올라왔잖아. P에서 0이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운동량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A와 B를 비교했을 때 충격량을 한번 보잖아요. 충격량을 보면은 얘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마이너스 P야. 그지? 근데 B 같은 경우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마이너스 P' 빼기 P야. 그러니까 이걸 절대값 씌워서 비교해보세요. B가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이해됐어? 자, B가 충격을 더 많이 받았는데 시간은 동일해. 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면 I는 FT니까 이제 F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F 어떻게 비교해요? T분의 I예요. 근데 T는 같아요. 근데 I는 B가 크잖아. 그럼 충격력도 B가 크겠죠. 그래서 B가 더 충격을 크게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B가 지금 더 큰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충격량의 크기, 네, B가 크죠. B가 크고 평균 힘의 크기도 동일하게 B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갈게요. 충격량과 물체가 받는 힘에 대해서 이제 ABC 대화하는 모습이고요.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운전자와 에어백만이 충돌할 때 운전자와 에어백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당연하지.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도 같고 둘이 충돌하니까 당연히 시간도 같을 거 아닙니까? 힘도 같고 시간도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면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쭉 빼면은 어떻게 되죠? 동일한 충격량을 받을 때 손을 쭉 뒤로 빼면서 충돌 시간을 늘려주면 충격력은 줄어들겠죠.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배트로 공을 칠 때 배트를 휘두르는 속력을 더 크게 하여 공을 쳐 공의 속력이 더 커지면, 자, 그러면 배트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커져. 당연하죠. 충격량이 델타 P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더 속력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더 멀리 날아갔대요? 그러면 얘가 커지겠죠? 그럼
그럼 충격량이 커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 A, B, C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갈게요.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속력 V로 서로를 향해 운동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PQ가 고정되어 있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 전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충돌 후 A, B의 이제 속도를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을 어떻게 줬냐면 A는 15m이고요. 그 다음에 B는 3m이고요. PQ는 mm이래요. 여기 이제 콕 박혀 있는 거예요. 어차피 A랑 P, B랑 Q는 동일하게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물체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16이잖아요. 충돌 전에 16mV가 운동량이 될 거고요. 자, 얘네는 4m이고요. 그 다음에 V인데 지금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V는 속력을 준 거거든요. 우리는 속도 개념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얘네 둘을 이제 더해서 얘들을 더해서 이제 전체 질량 다 더하시면 20m이에요. 20m의 질량으로 V'이라는 새로운 속도로 운동을 한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은 12mV가 20mV' 되거든요. 그러면 V'은 얼마다? V'은 5분의 3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A, P, B, Q가 5분의 3V라는 속도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럼 기억해서 나에서 A의 속력은 5분의 3V다. 그러면 바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니은 A와 B의 충돌 과정에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B의 델타 P를 구해봐라. 그럼 M에다가 V나 빼기 V 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B의 질량은 얼마죠? B의 질량은 3m이고요. 자, 나중 속도가 5분의 3V고요. 처음 속도는 이제 V였잖아요. 그죠? 5분의 3V에서 마이너스 지금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V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치?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V였기 때문에 이게 뿔뿔로 바뀌면서 얼마가 되냐? 5분의 8에다가 8, 3, 24 5분의 24mV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D가 충돌하는 동안 Q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P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4배다라고 했거든요. 얘도 이제 한번 해봅시다. Q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그러면 Q가 받은 충격량이니까 Q의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 얼마죠? 5분의 3V 빼기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V였으니까 플러스 V로 바꿀게요. 그럼 5분의 8mV가 되는 거고요. 자, P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도 해보면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5분의 3V고요. 처음 속도는 V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mV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크기를 비교할 거니까 절대값 씌우면요. 이제 Q가 받은 충격량이 P가 받은 충격량의 4배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디귿은 맞고요. 정답 기억 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를 용수철에 접촉하여 압축을 시킨 후에 평 하고 났더니 둘이서 이제 용수철로 압축되어 있다가 평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PQ와 충돌을 했는데 충돌했는데 걸린 시간이 얘는 0.2초고 얘는 0.1초래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P와 Q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 FA, FB의 B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충격력을 물어본 건데 충격력은 시간분의 충격량이잖아요. 요 식을 이제 달리 써보면 FA라는 거는 TA분의 IA고 TB분의 IB 이렇게 이제 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했습니다. 얘가 지금 여기서 정지했어. 둘 다 정지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뭡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건데 둘 다 나중 운동량은 0이야. 둘 다 나중 운동량이 0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가지고 있던 처음 운동량이 0이 된 거니까 결국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이제 요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충격량이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그죠? 운동량 변화량인데, 둘 다 결국 운동량이 빵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크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얘네 둘도 어때? 서로 작반으로 밀어준 거잖아. 힘도 같고 시간도 같아. 이게 같거든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간만 보면 되는 거야. 시간도 봐.
얘는 0.2초, 0.1초. 그 2대 1인 거야, 2대 1. 2분의 1분의 1분의 1 해가지고 그냥 2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 이전 문제에서는 12번이 좀 그래도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학생 A가 정지 상태에서 줄 P 또는 Q에 매달려서 번지 점프를 했고요. 줄에 매달려서 운동할 때 A의 최대 속력은 P에 매달릴 때와 Q에 매달릴 때가 같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최대 속력이 같았다는 거는 얘네가 쭉 내려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느려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빨라지죠. 중력만 작용하니까 빨라져요. 근데 탄성력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느려질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최대 속력이 같았다는 거는 이제 동일한 높이에서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다? 속력이 최대부터 줄이 최대로 늘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줄이 최대로 늘어났다는 거는 쭉 늘어나서 어느 순간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이제 걸린 시간이 Q가 매달릴 때가 P에 매달릴 때보다 컸대요. 봐.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지? 쭉 내려와서 어느 순간 정지를 했지. 그러면 결국에 P에 매달리든 Q에 매달리든 이 A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았을 거란 말이야. 같았을 거란 말이야. 충격량이 같았을 거란 말이야. 똑같은 높이에서 최대 속력도 똑같은 거 확인했고 정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어때? 시간이 Q가 더 걸렸어?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된 거야? P가 더 크겠지. INFT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일단 첫 번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봐봐. P가 최대로 늘어나 정지한 순간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처음에 슝 이제 점프를 했잖아. 뿅 이렇게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쭉 가면 줄이 안 늘어나다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줄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 그럼 이때까지는 중력만 있거든. 이해돼? 근데 이제 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늘어나는 순간 이제 중력에다가 뭐도 있는 거야. 중력에다가 탄성력도 있는 거야. 이해돼? 탄성력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력은 크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시간이 지날수록 중력은 안 변해. 쭉 안 변하거든? 그지? 질량이 안 변하니까. 근데 탄성력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봐. 이때까지는 탄성력이 없어. 처음에는. 없어. 근데 늘어나기 시작하잖아. 늘어나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게 탄성력이 생겨나거든. 그러면서 얘가 탄성력이 쭉 늘어나. 근데 늘어나면서 이제 길이가 늘어나면서 탄성력도 커져. 그러다 보면 여기 중력과 탄성력이 동일해지는 순간이 와. 이때가 바로 뭐야? 이때가 R자임이 0인 순간이야. 이해돼? 그럼 이제 어쨌든 쭉 늘어난 거야, 얘가. 쭉 늘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왔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여기 R자임이 0인 거야. 됐어? R자임이 0인 거야. 그럼 R자임이 0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중력의 영향이 컸잖아. 이거 봐. 중력이 더 위에 있잖아. 탄성력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는 계속 어떻게 됐어? 계속 빨라졌어. 이해돼? 근데 갑자기 탄성력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오잖아. 이렇게 탄성력이 더 커지잖아. 그럼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느려지기 시작한 거지 정지한 게 아니야. 이때부터 얘는 더 늘어나. 느려지겠지, 대신에. 여기서 느려지면서 어느 순간 정지한다고. 이게 제일 늘어났을 땐 거야. 이게 다 달라. 이해돼? 처음에는 이제 중력만 있었고,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탄성력이 생겼어. 하지만 탄성력보다 중력이 크기 때문에 계속 빨라져. 그러다가 R자임이 되는 순간부터 느려지면서 늘어나긴 더 늘어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다가 정지한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봐봐. 최대로 늘어나서 정지한 순간은 여기고요. R자임이 0인 순간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거든. 이 기억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니은바. A가 연지 가래로 운동하면서 속력이 최대인 지점을 속력이 최대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 줄이 최대로 늘어나 정지할 때까지 요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P와 Q가 같다 그랬지? 얘네들 같을 거예요. 그죠? 니은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디귿 A가 연지 가래로 운동하면서 속력이 최대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줄이 최대로 늘어나 정지할 때까지 이때 속력이 같으니까, 응?
이 둘이 속력이 같다며. 속력이 같고 여긴 정지라며. 그럼 델타 P가 당연히 같았던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시간은 얘가 더 길어. 그러면 힘은 P가 더 많이 받은 거겠죠? 그래서 P에 매달렸을 때가 더 힘의 크기는 크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최대 속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때 최대 속력일 때 속도가 같았고 둘 다 어차피 정지하는 거잖아. 줄이 최대로 늘어났다는 건 정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같은 거고요. 시간이 Q가 크면 충격력은 P가 크다라고 해서 문제 니은 디귿은 맞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 12번이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이 단계별로 이해를 해보시면서 힘과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